예, 다자오. 예, 무레입니다. 2월 넷째 주차, 지난주 차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여러분들의 이제 화요일길이 되시겠네요. 이렇게 출근길에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짧게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말이 꼬이네요. 우선 금융위원회의 이제 보도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역순으로 이제 보시겠는데 우선 첫째로 이제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이제 영상 총회 결과에 대한 이제 보고 내용의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제로 이제 가상자산,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가상자산의 그 거래소에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권고되는 사항이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이제 테러 자금 등 이제 공중 협박 자금에 대한 그 관리 감독 이제 권고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올해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특금법이라고 부르죠. 특금법이 이제 시행 예정인데, 그 특금법에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거래소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대한 이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사실 업무적인 로드가 걸리는 부분이지 사실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뭐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은 특금법 내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레거시 은행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감독기관, 준감독기관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 가상자산 사업자인 거래소들의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금 세탁 방지 기능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만 이제 실질 명의가 확인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실질 명의가 확인이 된 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은 앞으로는 이제 기존의 통화와 가상자산,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입지가 약화되거나 사업을 이제 폐지하게 되는 수순으로 나아갈 영향이 있는 그런 법률이 이제 올해 3월 25일 이번 달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자, 제목을 읽어보자면 무위험 지표 금리 RFR이라고 약칭됩니다. 근데 이 금리로서 국채 통화증권 RP 금리가 선정되었다라는 보도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제작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집중 분석 영상으로서 제작하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리보라는 금리의 산출이 중단되는 이 문제에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리보 금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영국에서 이제 발표되는 금리로서, 결국에는 그 리보 금리를 바탕으로 전 세계 파생 상품들의 이제 다 이제 구조화돼서 이제 상품화되어 있는데, 이 리보가 결국에 예전에 이제 뭐 담합 등 이제 그 공정성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어서 산출이 이제 조만간 중단이 될 것으로 이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 리보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금리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무위험 지표 금리 RFR로 국채 통화 증권 RP 금리가 선정되었다라는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이제 RFR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국제 거래에서 런던, 영국에서 이제 산정된 그 리보라는 금리를 바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체제로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이 옆에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네요. 예. 표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각 국에서 결국 리보 금리가 산출이 중단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다 각자 선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선정 과정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특집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종 후보 금리로 나왔던 것이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은행, 증권금융이 쓰고 있는 이제 콜 금리, 그리고 이제 국채 통화증권이 쓰고 있는 RP 금리, 이 두 가지가 그 최종 후보로 이제 올라왔으나, 그 중에서 이제 풍부한 유동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리보가 산출되는 방식이 이제 호가,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의 그 설문조사죠. 설문조사 결과 이제 그거를 통계를 내 가지고 이제 산출하는 방식과 콜금리 산출 방식이 이제 유사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서 이제 떠오른 게 이제 RP 금리,
을 통해서 이제 무위험 금리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그렇다 해서 기존과 같은 경우에 이미 쓰이고 있었던 그 파생 상품 구조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권장되고 있는 바가 결국에는 기존의 이제 CD 금리 내지는 뭐 리보 금리를 바탕으로 한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들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그리고 앞으로 체결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 RFR을 가지고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기존과 같은 경우에 이제 몇십 년 동안 리보 금리라는 것이 거의 무슨 성경과 같이 격언과 같이 이제 내려오고 있었던 그 굳건한 자리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한번 이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역사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후에 이제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이 대체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 내에 항상 그 명시하도록, 그래서 어떤 금리가 약간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 권리를 이제 금융회사에, 금융투자업자에게 유보하는 내용을 이제 계약서에 담도록 이제 권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올해 이번 주에 있었던 보도자료 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이후로는 이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조치,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있네요. 코로나19 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사업 보고서의 제출 지연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라는 이제 보도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장된 회사 중에서 이제 이런 사업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신청하여서 승인까지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보시면 이제 그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상장 법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분야가 이제 그 코로나19로서 타격을 받는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그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한정이 되며, 무엇보다도 이것을 이제 신청한 이후에 그러니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것을 이제 의결해 준 경우에, 면제를 의결해 준 경우에 한해서 이 면제 예외를 받을 수 있겠다, 그 웨이버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받게 되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는 제재뿐만 아니라 이제 상법상 부여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시한도 이제 연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자,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보도자료.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공매도에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었던 이제 공매도 집중 분석 관련된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네. 주식 계좌를 투자 전문가 등에 맡기실 때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시장 조사단에서 이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내용은 결국에 그 투자자들도 결국에 공범으로서, 방조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 라는 보도자료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실제로는 투자자들까지는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항상 핫한 이슈인 ESG 관련돼서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제 축사를 했다라는 내용은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가 그 전체 금융권과 이제 협력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제 금융 위기에 이제 연착륙을 이제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레거시 금융권 역시도 여기에 이제 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클릭해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그 연착률을 지원하기 위한 5대 원칙을 선언하긴 했는데, 이걸 이제 구체화 방안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구체화된 것이 발표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의 운영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간되었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있는 뭐 저로 치면 저의 개인 정보들, 신용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흩어져 있으면은 이제 보물이 되지 않는데 이제 꿰어야 보물이 되는 것처럼 사실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제 스스로 그걸 분석하고 가공해 가지고 보석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제 제가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내 정보들을 너가 결합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나한테 조언을 해달라. 이런 사업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용정보법에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분들께 이쪽 실무자분들께 이제 특기할 만한 게 결국엔 표준 API가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표준 API를 활용해서 이제 기존에 독자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그런 핀테크 업체들 역시도 이 표준 API를 이용하면은 쉽게 개인 신용 정보를 수집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고 표준 API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러니까 보도했다, 이제 공시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신용정보원이 이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부과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선은 요 부분에서 역시나 특기할 만한 것은 결국에 이 매뉴얼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요거를 쭉 이 옆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다 보면은 마치 그러니까 개인 정보 주체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가공할 수 있을 것처럼 수집 가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범주화, 카테고리화라는 이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 위에서 보시는 부분들과 같이 여신, 수신, 그리고 보험, 카드 이런 개인의 이제 신용 정보, 금융 거래 정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들이 제공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밑에 이제 전자금융화 되어 있는 부분, 즉 우리가 뭐 전자상거래협정에 말해서 뭐 11번가라든지 뭐 옥션 이런 데서 우리가 구매한 상품을 구매한 내역들, 그리고 뭐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거래한 내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걸 제공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하도 많았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12개의 그 범주와 카테고리화 된 그 대카테고리만 범주만 이제 제공하겠다. 그 디테일한 내용들 어떤 품목까지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결국 합의가 된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진 않고 12개로 분류가 된 내용들이 제공되는 것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작성됐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방안을 시행하겠다. 이 부분은 지난주 2월 3주차 이제 금융위 보도자료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좀 길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인 이제 카드 회사랑 비카드 회사가 있을 때 뭐 캐피탈이라고 불리는 회사겠죠. 이제 비카드 회사의 이제 레버리지 비율을 그 10배에서 8배로 낮추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 자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영상을 이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금융감독원의 보도 자료는 이와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공통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시다 보면 이제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관련해서 금감원이 그 제재 원칙과 절차를 이제 공표한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이런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관련해서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하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제재를 한다. 그래서 쭉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상당히 디테일한 기준을 가지고서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도자료로 낸 부분입니다. 제가 뭐 토를 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명확하게 제재 기준이 명확하다.
라는 것까지는 분명한데, 문제는 그게 어떤 행위가 이제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그 요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결국에는 조금 더 재량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이 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중에서 겹치지 않는 것 중에는 결국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인펀드의 투자 손실을 65%에서 78%까지 배상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 실제로 이제 우리은행이라든지 그 이제 신청했던 업체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결정을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에 이제 보도 자료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조금 기존과 다른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비율은 그 이제 뭐 이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은 영상 길이상 설명하지 않을 테가 좀 잠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정지를 누르셔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게 이겁니다.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결국에 이 옆에 표로 설명을 드릴까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 분쟁 조정 단계에서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투자자의 투자 원금이 만약에 100이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 라임 옵티머스 라임 펀드 자체가 라임 무역 펀드가 손실을 가져온 게 확정된 손실이 만약에 50이다. 그러면은 이 50과 그러니까 상환이 가능한 게 50이고, 그러면은 이제 추정 배상액은 그 50을 그 모수로 해가지고 미상환에 50을 모수로 해서 앞서 결정됐던 배상 비율을 적용해서 우선 금융투자업자 내지는 은행이 그 판매사가 이제 먼저 그걸 배상해라. 먼저 배상을 하면 투자자는 그러면은 총 50을 지금 현재 상환을 받으면서 30을 배상받으니까 80을 현재 그 회수를 받는 거겠죠. 그 이후에 실제로 펀드가 만기가 돼서 이 상환이 그 확정된, 그래서 펀드를 청산하는 경우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환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면 결국에는 이 추가 지급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금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액이 그럼 30이 되기 때문에 30에다가 동일한 배상액 비율을 곱하고 나서 남은 그 차액들,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은 이제 8을 이제 지급함으로써 투자자는 처음에 80을 받았고 최후에 이제 8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최종적으로는 88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사후정산 방식이 이제 최초로 적용이 됐고, 이 사후정산 방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러니까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을 하면서 결국 투자자들에게 그 일부라도 최대한 빨리 이거를 이제 배상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이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다만 이제 업계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는 과연 이게 청산 전에 예상했던 청산 가능 금액과 청산 후에 실제 청산된 금액이 오히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융위 그리고 금감원 보도자료는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